Tu już widzimy czołgi K2GF, 14 egzemplarzy z 20 Brygady Zmechanizowanej Bartoszyce. Kolumną czołgów K2GF dowodzi dowódca pierwszej kompanii czołgów z 1 Batalionu Czołgów 20 Brygady Zmechanizowanej, porucznik Arkadiusz Przybyłek. Czołg K2GF to południowo-koreański czołg podstawowy przeznaczony do prowadzenia działań bojowych w dzień i w nocy, w każdych warunkach terenowych, a także przy ograniczonej widoczności. Służy do zwalczania czołgów, wozów bojowych, pojazdów opancerzonych przeciwnika. Uznawany jest za jeden z najnowocześniejszych spośród obecnie produkowanych czołgów podstawowych. Wyróżnia go mniejsza waga, duża manewrowność oraz nowoczesny system kierowania ogniem i wsparcie dowodzenia. 한국의 광복절이자 폴란드 군대의 날인 8월 15일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진행된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으로 유럽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군사 퍼레이드처럼 무기를 나열하여 전력을 과시하는 것은 조금은 구시대적이기도 하나 지금처럼 전쟁의 불길이 코앞에서 일렁이고 있는 상황에선 적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퍼레이드를 위해 폴란드 육군의 전차, 자주포, 장갑차, 다연장 로켓 등 각종 지상 장비들부터 폴란드 공군의 전투기들까지 폴란드군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역시 시선을 한몸에 받은 주인공은 폴란드의 가장 큰 힘이 된 한국 무기들이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한국 무기가 지나갈 때마다 한바구음을 지으며 기쁜 심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K2 전차 28대를 비롯해 미국에서 도입한 M1 에이브람스, 기존에 운용하던 레오파르트2, T-72 전차까지 총 475대의 전차를 보유하게 된 폴란드군의 기가 퍼레이드는 장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전력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를 보니 유독 생각이 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불과 3개월 전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도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했었습니다. 소련이 나치 독일을 상대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퍼레이드로 매년 성대한 규모로 진행되며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지닌 러시아의 힘을 과시하는 행사였죠. 그런데 전쟁 중에 개최된 이번 러시아의 퍼레이드는 역대급이라면 역대급인 모습을 보여주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T-80, T-90, T-14 아르마타와 같은 전차가 등장할 것이라 예상됐었지만 퍼레이드에 선두에 선 것은 무려 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했던 러시아의 1세대 전차 T-34였기 때문입니다. 역대급으로 초라하게 시작한 전승절 퍼레이드는 이후로도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구형 장비들만 등장하며 러시아가 자랑하던 주력 기갑 장비들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르샤바 군사 퍼레이드를 보며 어린아이처럼 들떠 싱글벙글했던 두다 대통령과 다르게 푸틴 대통령은 퍼레이드 내내 찡그린 미간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로 러시아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걸 과시하기는커녕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말 러시아의 무기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사실만 보여준 대참사였죠. 러시아와 대비되는 화려한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지금의 폴란드군을 만들어준 한국 방산의 저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K2 전차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과 독일, 러시아 전차가 한데 모인 가운데에서 가장 선진적인 전차 디자인으로 숨길 수 없는 존재감을 뽐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이처럼 K2 전차가 도착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의외로 러시아의 공이 컸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 만들지 못하던 한국이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 수 있었던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려온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차 개발에 있어 미국이나 러시아, 독일과 같은 군사 강국들에 비해 수십 년 이상 뒤처진 후발주자였기에 기존의 전차를 분석하여 기술을 배우려 했었지만 이러한 군사기술은 각국에서 극비로 취급하는 기밀 정보였기에 한국 연구진들의 노력만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구가 정체된 상황에서 돌파구가 되어준 사건이 벌어졌으니 바로 소련의 붕괴였는데요. 1990년 당시 우리 정부는 소련과 수교하며 경제가 어려웠던 소련에 무려 14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차관을 제공해줬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의 5%가 넘는 수준으로 외교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도한 지출이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그런데 1991년 12월 25일 소련이 붕괴하게 되면서 소련이 한국에 진 막대한 빚 역시 붕 떠버리게 됐었습니다. 이대로면 막대한 외화를 그냥 날리게 되는 상황에서 소련의 후예를 자처하고 나선 러시아가 소련의 채무까지 계승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빚은 그대로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라고 해서 소련 때보다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는 않았었기에 한국의 진 채무를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고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바로 냉전이 끝나고 처치가 곤란하게 된 막대한 소련제 첨단 무기들로 대신 지불하겠다는 것이었죠. 한국은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여 잔금 대신 소련제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받는 일명 불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곰 사업을 통해 들여오게 된 소련제 첨단 무기들은 우리 무기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전까지 미국의 허락 없이는 뜯어보지도 못했던 각종 첨단 무기들을 나사 하나까지 전부 뜯고 분석하여 한국 무기 기술의 초석을 쌓은 것이었죠. 이렇게 얻은 러시아의 무기 기술력과 미국의 무기 기술을 합쳐 수많은 국산 명품 무기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결실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3.5세대 전차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K2 개발에는 불곰 사업으로 국내로 들여온 러시아 전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미 첩보당국에서도 구하지 못해 침을 흘리고 있었던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 T-80U를 불곰 사업을 통해 들여와 우리 연구진이 하나하나 뜯어보며 기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 들여온 T-80U 전차는 정말 공장에서 막 출고된 최신형 전차로 러시아군도 400대밖에 도입하지 못한 전차였는데요. 총 30여 대의 T-80U 전차가 적의 무기체계를 연구하기 위한 적성 장비라는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왔고 이 소련제 최신형 전차는 우리 군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선사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105mm 포를 가지고 있었던 K1 전차와 달리 125mm 주포를 장착하고 있었던 T-80U 전차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으며 러시아제 자동장 전장치와 사격 통제 장치는 이동간 사격에서 놀라운 명중률을 선보였습니다. T-80U 전차의 여러 선진적인 장치들은 국내 전차 개발에 많은 영감을 주었는데요. 특히 K2 전차의 특징인 핵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중성자 차폐 라이너는 T-80U에서 가져온 기능이죠. 이처럼 러시아 전차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K2 전차가 이제는 폴란드의 수백 대가 수출되어 러시아에 맞설 최전선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선 제 무덤을 제가 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미국 전차의 장점과 러시아 전차의 장점까지 흡수할 수 있었던 덕분에 오늘날 K2 전차는 세계 최고의 3.5세대 전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여타 전차들과 다르게 2000년대에 개발된 진정한 최신형 전차라는 점에서 3.5세대 전차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에서는 세계 전차 순위 1위로 K2 전차를 선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에서는 K2 전차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주력 전차라 평가하며 러시아의 T-80, T-90과 같은 최신의 전차로도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전차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매체에서는 K2 전차에 대해 복합장갑, 반응장갑의 조합을 통한 강력한 방호력과 밀리미터 대형 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발사체를 감지하고 시야를 차단하고 적외선을 교란하는 역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하는 능동방호 체계를 갖추고 있어 뛰어난 생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뛰어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측풍 감지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등 강력한 센서들을 통해 최대 9.8km 범위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K2 전차의 55구 경장 120mm 주포는 분당 10발의 포탄을 쏘아낼 수 있으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은 미국의 우라늄탄급 관통력으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전차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K2 전차는 한 발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을 통해 K2 전차의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 모두 한층 발전된 K2PL 전차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폴란드가 목표로 하는 K2 전차 1000대 도입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 전차가 유럽 시장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2와 대등한 조건으로 수출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무기가 대러시아 전선의 선두에 서 있다는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초라하게 텅 비어버린 모스크바 광장의 풍경과 한국 무기로 넘칠 듯이 가득 찬 폴란드 바르샤바의 풍경을 통해 한국 방산이 이루어낸 업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나라를 잃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마찬가지로 외세의 침략에 나라를 잃었던 고통을 가지고 있는 폴란드에 나라를 지킬 힘을 쥐어줄 수 있는 나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방산 수출 대국으로 거듭나게 된 대한민국의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